어르신, 날씨가 춥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냄새나는 노숙자 차림의 할아버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정체는 수천억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감을 떨어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변장 테스트. 그런데 일주일 뒤 상견례 날, 회장의 눈에는 왜 눈물이 고였을까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던 냉혹한 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어느 고급 주택, 현관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박진혁 회장이 서재로 들어섭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조사보고서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이수진, 1995년생, 만 30세, 부모 사망, 보육원 출신, 현 직업 은행원 4년차, 학력은 지방국립대 경영학과.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건설업으로 성공했고, 이제는 수천억 원대 자산을 거느린 기업인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은 냉혹하다는 것, 그리고 사업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외아들 민준이의 결혼 상대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 문이 열리며 20대 후반의 단정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준, 박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민준아, 앉아라. 아버지, 제 결정은 듣고 싶지 않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나는 흙바닥에서 시작했어. 그래서 더 잘 안다. 가문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경도, 연줄도, 가족도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녀를 지켜봤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그건 사업 이야기고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상견례 자리가 아닌 가장 밑바닥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돈도 권력도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죠. 알았다. 일단은 상견례를 진행하자. 정말이세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전에 내가 그녀를 한번 만나보겠다. 내 방식대로. 무슨 뜻이신지 너는 몰라도 된다. 2주 후에 상견례를 잡아라. 그때까지 내가 직접 판단하마. 박 회장의 눈빛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 지점.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는 오후 12시, 은행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고 기름때가 잔뜩 묻은 파카 점퍼, 해진 추리닝 바지, 때가 탄 운동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인위적으로 묻힌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갔죠. 바로 박진혁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전문 분장팀을 고용해 완벽하게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했습니다. 목소리까지 의도적으로 떨리고 쉰 목소리로 바꿨죠. 저기, 입금 좀 하려고요. 대기 중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냄새. 왜 저런 사람이 은행에 와?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런 반응이 예상됐다는 듯 천천히 대기번호표를 뽑았습니다. 7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이 뽑은 번호였죠. 3번 창구. 명패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내심 궁금했죠? 이 여자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런데 어르신,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28살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처럼 인상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는 대신 오히려 더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죠. 날씨가 많이 춥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휴게실로 갔다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왔습니다. 드시면서 천천히 업무 보세요. 손이 시리셨을 것 같아서요.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차를 받아 들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지금은 친절하겠지. 손님이니까. 어디 계속 지켜보자고. 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입금 좀 해주세요. 네, 어느 통장에 입금해드릴까요? 저, 통장을 잃어버렸는데, 괜찮아요? 신분증 있으시면 재발급 도와드릴게요. 계좌번호 기억하세요? 친절하고 차분한 응대였습니다. 옆 창구에서는 다른 직원이 손님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그 너머 창구에서는 직원이 노골적으로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라 모두가 예민한 상태였죠.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박 회장은 계좌번호를 천천히 불렀고 수지는 정확하게 입력하며 입금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입금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박 회장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5만 원을 줬는데 왜 3만 원만 입금이 된 거예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기였지만 주변에서 듣기엔 진짜로 화가 난 노인처럼 들렸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구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확인해 볼게요. 방금 10,000원짜리 3장 주셨는데 아니요? 나는 5만 원짜리 1장이랑 10,000원짜리 2장을 줬다고. 어르신, 지금 제 서랍을 확인해 보면 확인할 것도 없어. 내 돈 어디 갔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할아버지 이상한데? 은행에서 저러면 안 되지. 빨리 처리 좀 해요. 수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때였습니다. 이수진 대리,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김 지점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점심시간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지점장님,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설명은 무슨? 저 어르신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데. 당장 사과하고 돈 확인해드려. 김 지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주변 손님들 눈치를 보느라 더 목소리를 높였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내 돈 2만 원 어디 갔냐고. 박 회장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속으로는 수진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상사 탓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수진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노인 앞에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제가 받은 돈을 잘못 세었을 수도 있어요. 제 실수니까 제 월급에서 채워 넣을게요. 어르신,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지점장도 대기 중이던 손님들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박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건. 자신의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초라한 노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것. 카메라 확인이나 상사에게 호소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연 것. 어르신, 날씨도 춥고 기분도 안 좋으셨을 텐데 은행에서 이런 일까지 겪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더 꼼꼼하게 확인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수진의 눈빛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저기, 괜찮아요. 받으세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요. 수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은행을 빠져나왔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가 담벼락에 기댔습니다. 뭐야, 대체 저 여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아까 받은 2만 원을 꺼내봤습니다. 구겨진 지폐 위에 볼펜으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힘내세요. 춥지만 따뜻한 하루 되세요. 언제 적었는지 모르게 수진이 돈을 건넬 때 몰래 적어준 메모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약속된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수진아, 긴장하지 마. 우리 아버지 좀 무서워 보이셔도 따뜻하신 분이야. 민준이 약혼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떨린다. 회장님이시잖아. 수진은 정성껏 준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이 모아준 돈으로 산 것이었죠. 그녀에게는 친정 부모가 없었기에 이 자리에 혼자 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민준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님 도착하셨습니다. 직원의 안내와 함께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박진혁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비서가 따라왔죠. 아버지,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 은행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똑같았죠. 수진아? 왜 그래? 민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기,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죠. 어떡하지? 회장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였어? 내가 실수를 했나? 그래서 화가 나신 건가? 박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수저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민주는 아버지와 약혼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 씨,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회장님. 일주일 전 은행에서 만났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이신 줄 모르고. 아니,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니까. 예,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철 같았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이었죠. 이수진 씨, 아니, 수진아,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돈이나 권력을 보고 우리 민준이에게 접근한 건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회장님, 그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당신을 만났죠. 은행에서 생떼를 부리고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수진이 황급히 박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준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돈만 알았지 사람 보는 법을 몰랐구나. 당신은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당신은 자신의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초라한 노인의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려고.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중히 간직한 돈이었죠. 이 돈에 적힌 메모, 힘내세요. 춥지만 따뜻한 하루 되세요. 나는 이 한 줄 때문에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지만 그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당신이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민준이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회장님, 그리고 이 늙은이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진이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 내 말이 맞았다. 아버지가 틀렸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 회장은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낡은 열쇠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살던 단칸방 열쇠야. 지금은 그 건물 전체가 재개발됐지만 이 열쇠만은 버리지 않고 간직했지. 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열쇠를 볼 때마다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시절을 기억하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열쇠를 보는 것조차 잊고 살았더라고. 당신이 그날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 예전에 나를 그렇게 대해줬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수진아, 이 열쇠는 이제 당신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집안이 되도록 당신이 지켜줘. 수진은 열쇠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혁 회장은 변했습니다. 회사 경비 아저씨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고 청소하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종업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죠. 그리고 3개월 후 화려한 결혼식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에는 맨 앞자리에 앉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해 보였습니다. 바로 수진이 자란 보육원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까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인데요. 앞으로 보육원 운영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박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람은 박진혁 회장이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없는 수진을 위해 박 회장이 직접 신부 아버지 역할을 맡은 것이었죠. 수진아,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버진로드를 걸으며 박 회장은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이 아버지에게 진짜 부자가 뭔지 가르쳐줘서 아버지야말로 제게 가족이 뭔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현장에서 박 회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육원과 고아원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제 며느리가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명문가는 높은 담벼락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은 오늘부터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 들어선 민준과 수진. 여보, 믿어져? 우리가 결혼했다는 게 꿈만 같아. 아버지가 당신한테 완전히 반하셨어. 요즘 회사 사람들 말로는 회장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대. 정말? 직원들한테도 친절해지시고 복지도 많이 늘리셨대. 다들 무슨 일이냐고 수군대는데 나는 알지? 다 당신 덕분이라는 걸. 민준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어려운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당신은 달라.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잖아.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거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자랑스러워. 나도 당신 남편이라서 행복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학벌, 집안 배경, 직업, 재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박 회장은 변장을 통해 며느리를 시험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명문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수진이 보여준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였죠. 하지만 그 기본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